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국내은행 현지 법인의 프린스 자금 912억 원이다. 검은 돈 통로 가능성. 당연히 검은 돈이겠지. 국민은행 566억, 전북이 갑자기 튀어나오네. 우리가 70억. 그러면 뭐 국민은행하고 전북이 다 먹는 건데. 동결 조치 완료. 정부는 금융외환 출입국 제재 동시 검토. 검토? 미국과 영국은 이미 하고 있는데. 뒷북 지적 당연히 뒷북이지. 왜 이리 늦 터졌나요? 에? 국민이 뭐 어째 됐다며. 왜 이리 늦 터졌어요? 이거 저 빨리 하면 되고 뭐 늦어 터졌네. 뭐야 이거 전북은행은. 어이구, 전북은행이 뭐 거래를 가장 많이 했다고? 어이구, 총 47건의 정기예금 40건이 만기 해지됐다. 예치했으며 거래액이 이야 1216억 9600만원. 어마어마한데. 현재도 900억이 넘는 프린스 자금이 국내 금융사 국민은행이 566억, 전북은행이 268억. 뭐 이 둘이가 다 하는 거래. 이 둘이가 다 되는데 특히나 전북은행이 툭 튀나와서 활약 중이다. 신기한데요. 흥미로운데 좀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이미 해가지고 공동 제재 나섰고 한국은 동시 검토하고 있고 뭔 뒷북이 뭐 뒷북. 그러면서 자금 동결 조치를 하게 될 경우 해외 현지 법인 계좌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효력 미치고 나발이고 이미 미국과 영국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프린스 그룹 측의 자산을 이미 동결했다. 뭐야 이게. 뒷북치고 자빠졌네 진짜. 뭐 일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맨날 뒷북이나 치고 앉아있고. 넘어갑시다. 내 대법관 26명 6개부 대법원 엉망진창이네. 사법개혁안 이게 무슨 개혁안이냐. 옥상옥 우려도 잘난다. 휙휙 날아가면 마우스가 너무 감도가 좋은데. 두 개 연합부로 나누다 절단인데. 단일 전원 합의체에서 독일 프랑스식 대재판부 연합부 결합. 법조 개선 판결 불합치 등으로 혼란상 우려한다. 전합하고 연합부 간 연합 모호 지적도. 그러니까 아니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변화 법관 평가 공정한 평가 될까 우려한다. 지극히 또 평가하고 찾아빠졌네. 재판 소원 사심제 통제 필요 엇갈려 그냥 엉망진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지거 저 똥 닦는 거 하고요. 저 이재명 소원수리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잖아. 딴 건 뭐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정치권들 범죄자 앞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범죄권이 예상되는 것들 국회들 봐주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만드는 거고 이재명 해가지고 저 소원수리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까놓고 해가지고. 아니 우짜가 지금요 사회생활 해가지고 한지도 꽤 됐고요. 우짜가 머리 탈라고 그러니까 퇴을하고 지금 50년이 후딱 넘었는데 지금까지 우짜가 검찰청 한 가본 적 있습니까? 검찰청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짜 검찰청 간 적 없는데 왜 검찰청 가가지고 일이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파토를 내고 엉망진창을 내놨냐. 요 많이 갈 거니까 이거 지휘가 많이 가니까. 일반 국민 중에 경찰서라도 1년에 한 번이나 가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경찰서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냐고. 파출소야 좀 가겠지. 뭐 술 먹고 뻗어 있다 하면 갈 수 있는데. 아니 경찰서만 해도 1년에 그 가는 사람 몇 명 되냐고. 그러니까 이직거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사법개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면 넘어가고요. 고보원자 대통령 재판 불가능한 거 아니야? 당연히 불가능한 거 아니지. 아니 재직 중이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그러네. 현실 아닌 이론적 기대. 뭐 물론 이래가지고 카바닉치다 보험용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부 중 길 잡을 수 있냐? 국힘 질의에 현실 재판 아니고 이론적 포함된다 아니다 견해 있다는 거. 내란 재판부 설치 주장에 위헌 우려. 뭐 똑같이 얘기하네. 대법원장 국가면 입법 사법 균형 존중 원리도 작동해야 상권 분립하라 이 소리 아니야 지금. 서울 고법원장 국감 답변 대법관 정원에 공감도 있지만 숫자 시기 등 공론화 통해 신중한 접근 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참고로 우자가 이번에 저 추석에 객기 부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비 맞으면 자전거 탔다가 원래 목표는 간절곶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100km 뛰는 거였는데 3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비 처맞고 돌아오다가 감기 걸려가 코감기 걸려가지고 아니 또 코감기가 다시 완전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 코맹맹 소리 계속 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하여간에 김대웅 예. 헌법 위반 우려다고 위헌이라니까 그러네. 지금 더불어 하는 건 다 이래요. 지금 다 엉망진창이라니까 그러네. 뭐야 이 조배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당시 90분 동안 있어가지 못했다고? 잘하고 자빠졌다. 씨, 이것들은 하여간에 안 돼. 안 돼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걸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는데 김기표는 예? 대법원이 사건 기록이 송부된 거와 관련 이런 적 있냐? 원래 그래 합니다. 에? 대법원에 저 헌법 저 연구원들 있어요 없어요? 헌법 연구원들 있어. 그거서 다 봐가지고 요약해서 다 데이터 올려줘요. 자료를 다 올려줘요. 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그렇게 좋지 않거든. 아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미 다 본다니까 그러네. 9만 쪽이고 10만 쪽이고 20만 쪽이고 100만 쪽이고 다 본다고. 이런 사례가 한 번 맨날 이 짓을 하고 자빠있네.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말했다. 이게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 이거는 시기를 갖다 특정해가지고 말하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심하고 2심은 어떻게 되는 건데 1심하고 2심은 왜 땡가먹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에?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뭐야 이거. 나경원이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를 통해 확인해 위법 수지 증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전자문서를 통해 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이래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이게 그렇고 시간이나 가고 하여간 이거 지금 이거 대놓고 헌법 말아먹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재명 재판 그냥 속행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더불어는 헌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헌법을 갖다가 지킨다고 그래 합니까? 그냥 속행해요. 속행. 예 넘어가고요. 방미 귀국 산업장관 미국 현재는 전액 현금 투자 요구는 안아 또 말 타고 앉아있네. 상당 부분 미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 또 말투고 있네. 외환시장 부부 가장 큰 차이였으나 양측 공감도 있어 여러 쟁점 합의 이뤘다. 행정 합의를 이뤘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디테일하게. 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고 또 뭐 말만 틀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측면이 있다. 김용범이는 가능한 범위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다. 아이고, 내 참, 말은 엄청 계속해서 턴다니까. 입은 계속 털고 자빠졌고. 뭐, 기자도 몇 명 없네. 이거 입은 계속 털고 앉아있고 이러는데요. 나중에 어찌 나오는지 봅니다. 계속 웃자게 계속해서 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내놓을런지, 웃자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넘어가고요. 나오지도 않는 걸 맨날 말이나 털고 앉아있는 거 저걸 맨날 전할 필요도 없고 장동혁이 윤면회 전대 약속이자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 같은 소리 정치판에서 언제부터 인간적 예의 따졌냐 추가 면회 계획 문자 지금 상황이 적절치 않은 질문 쥐가 질문을 받아놓고 무슨 적절치 않은 질문이 있다고 소리하는 더불어식 화법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든가 무슨 적절치 않은 질문이 있다고 타령하나 이거 건도 안 되는 거 얘기 넘어가고요. 그냥 인간적 예의 타령하고 자빠졌는데 까놓고 얘기합니다. 우짜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자칭 보수 폭파 그리고 이재명 당선에 올인했던 윤석열의 자폭질이 그렇게 불우었는 모이네. 가서 인간적 예의 타령하면서 윤석열이 매라고 자빠졌으니까 넘어갑니다. IMF 한국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대만보다 2만 달러 낮아. 이거 우짜가 이거 어젠가 해가지고 PPP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또 요렇게 기사를 딱 내놓네. 한지우의 실질 구매력 반영 비교시 올해 한국 세계 35위 대만은 12위 뭐 이거 어느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IMF 데이터 얘기하는 거야? 이거 IMF 데이터가 좀 다를 낀데 네 뭐 얘기 올해 수치 35위 맞아요. 그래, 요래 나옵니다. 이래. 요래 나옵니다. 대만은, 대만은 8만 5천 달러가 넘고, 우리나라는 6만 5천 달러 이래됩니다. 퍼 캐피타, 그러니까 1인당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PPP 기준 1인당 GDP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다. 요래 내는 건데, 이거 기사를 또 이래 내놓으면은, 우짜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젠가 얘기한 거는 국가 랭킹으로 얘기했는데,
국가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저 대만보다 높다. 한 1.5배 된다. 사이즈가. 이래 얘기했더니 또 이래 가지고 한지우이는 또 요래 얘기하래. 1인당 GDP 국민학 기준 1인당 GDP가 대만보다 2만 달러 낮아 이렇게 하네. 그럼 보충해야죠.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퍼캐피타로 기사를 냈는데 1인당으로 하면요. 대만이 84,082달러입니다. 우짜가 본 거 데이터는 이게 우짜가 좀 늦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IMF 데이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이거 IMF잖아. 그 IMF 데이터 본 거, 우짜가 그 지난번에 확인한 거는 대만이 84,082달러고요. 대만이 202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3등이고요. 대만이 13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5,000. 이거는 똑같네. 또 수치가. 우짜 본 거도 65,080달러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몇 등입니다. 29등입니다. 여기는 뭐 30 몇 등이라고 하자는데 우짜가 본 거는 29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EU입니다. EU. 유로존. 유로존이요. 1인당 PPP를 기준해서 1인당 GDP가 아니고 GDP가 64,545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습니다. EU가. 그러니까 몇 등입니까? 14등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누가 있냐?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63,760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로 두 단계 밑에니까 몇 등입니까? 15등이죠. 그럼 일본은 몇 등 될 것 같아요? 54,815달러로 39등입니다. 일본이. 자, 이 기사대로 하면요. 우리나라만 보면은 대만보다 2만 달러 낮죠.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하면요. 거의 뭐 반동가리 수준 기준이 비슷합니다. 4만 달러가 더 낮습니다. 우리 일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요. 대만보다 4만 달러가 더 낮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틀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국가 순위하고 다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뭐 치사선택에서 하면 안 되고. 초겨울 성큼 온 쌀쌀한 아침 낮에는 최고 13도 20도까지 간다 이 소리죠. 자, 우짜도 지금 아직 10월 달인데 긴팔을 아침에 입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추석에 객기 부려가지고 관절곶 한 갔다 오자 뭐 그래가지고 갔다가 해운대 달맞이 넘어가다가 비 처맞고 그래가지고 다시 빽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그것도 한 3시간 한 걸려가지고 비 쫄쫄 맞고 돌아가지고 코감기 걸리고 뭐 그래 됐는데 하여간 조심하십시오. 올해는 10월 말도 아니다 뭐 아직까지 뭐 그런데도 날씨가 좀 그렇네요. 뭐 저거 건강하시고요. 다카이치 오늘 첫 여성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새 내각 출범 이래야 되죠. 뭐 이거는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기현 1차 투표에서 방금 날수도 강경 보수 유신회와 연정 뭐 이것도 되고 나머지 또 이거 다카이치 찍을 친구들이 좀 있어요. 유신회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카이치 찍을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4명가량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짜가 이미 뭐 확정은 아닌데 기술적으로는 일본 의회에서 선출돼야 된다 했지만 사실상 우짜는 뭐 다카이치는 총리는 되는 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 되는 거는 뭐 그냥 확정이다라고 이미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다카이치를 물리면요 자민당 꼴이 진짜 우습게 된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우습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무조건 닥치고 고해야 됩니다. 그래 되고요. 넘어가고. 트럼프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 맺을 거 중국 안 하면 공격이다. 또 말 타고 있네. 중국의 히토리오 수출 통제에 맞서 관세 비행기 부품 등 미국 지렛대로 소개. 아니죠. 미국 비행기 부품에 들어가는 히토리 누가 주는데? 중국이 주는데. 한미 무역협정엔 투자 패키지 이겨낸다. 양국 매우 공정한 합의. 트럼프가 매우 공정한 합의를 한다. 이 소리는요. 받을 거 다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호주와 핵심 광물 협정 서명 1년 뒤 많은 광물 히토리 확보할 거.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짜가 히토리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중국 뉴스가 많습니다. 많은데 나중에 얘기 드릴 건데 여기 지금 기사에는 분명히 베센트는 분명히 안 나왔을 거고요. 베센트가 어제 나와서 떠든 얘기를 갖다가 워딩을 우짜가 그냥 뭐 번역해서 바로 말씀드리면 베센트가 11월 1일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극적으로 격화될 것이라는 투로 어제 얘기를 했고요. 베센트는 중국에서 글로벌 경제를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했지만 지금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중국이 지금 당장 그걸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닐 기다라고 어제 베센트가 얘기하고 떠들고 주장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어제 해가지고 중국 경제 데이터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미국 경제 데이터는 나오지도 않는데 중국 경제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PBOC 중국중앙은행은 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년짜리 LPR (Loan Prime Rate를) 갖다가 3.0%,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짜리 LPR 요거는 또 3.5%로 동결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요거 1년짜리는 3.0, 5년짜리는 3.5%로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 차트는 보시면 해가지고 미국이래다. 중국의 주택가격이죠. 예, 말씀드리면 중국의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YOY 기준 8월에 마이너스 2.5%에서 9월에 마이너스 2.2%로 하락폭을 갖다가 줄였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가장 낮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되고요. 하지만 26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요. 주요 도시별로는 베이징이 8월에 마이너스 3.5% 떨어졌는데 9월에 마이너스 2.6%로 하락폭을 줄였고, 광저우는 8월에 마이너스 4.1%인데 9월에 4.3%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선전은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1.8%로 요거는 하락폭을 줄였고요. 충칭은 8월에 마이너스 2.4%에서 9월에 마이너스 2.2%로 이것도 하락폭을 줄였고요. 텐진은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1.2%로 이것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거. 상하이는 혼자 계속해서 플러스 영역이 있죠. 포지티브 영역이 있는데 상하이의 경우 어떻다? 8월에 5.9%인데 9월에 5.6%로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을 MOM 전월 대비로 하면 8월에 마이너스 0.3%였는데 9월에 0.4%로 더 떨어지면서 11개월 만에 월간으로는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GDP 성장률 말씀드리죠. 중국 GDP 성장률은 YOY 기준 2, 4분기에 5.2%인데 3, 4분기에 4.8%로 하락하면서 요거 보시면 허연급 이래 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죠. 요거 4%고 4.8% 3, 4분기에 4.8%로 하락하면서 2024년 3, 4분기 이후 가장 낮았고요. 뭐 대충 봐도 좀 이래 밑에 꺼진다는 건 보이죠. 낮았고요. QOQ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2, 4분기에 1.0%인데 3, 4분기에 1.1%로 살짝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중국 GDP 성장률이 이래가지고 떨어진 거. 원인은 뭐다? 미중 무역 갈등, 부동산 장기 침체, 소비 수요 약세에 따른 모멘텀 약화라고 하셨고요. 중국 소매 판매는 계속되는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급, 보조금 프로그램, 돈 뿌리기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소매 판매 바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소매 판매는 YOY 기준 8월에 3.4%에서 9월에 3%로 감소하면서 2024년 8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황색이 되겠죠? 예, 요거 됩니다. 여기 2%, 4% 중간에 낀 게 있죠. 3%. 2024년 8월 이후 가장 낮았고요. 가전제품 및 시청각 장비, 금, 은, 보석,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 그리고 문화 및 사무용품 판매가 크게 부진했고,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 감소는 8월에 마이너스 8%인데 9월에 마이너스 7.1%로 감소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요가 별로였습니다. MOM, 중국어의 소매 판매 MOM으로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 8월에 0.25%에서 9월에 마이너스 0.18%로 반전했고요. 1월부터 9월까지 소매 판매 오늘 뭐 발음 잘 안 되네. 소매 판매 그러니까 YTD죠. Year to date 해가지고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4.5%였습니다. 중국의 또 산업 생산 해가지고 보시죠. 중국의 산업 생산은 YOY 기준 8월에 5.2%였는데 9월에 6.5%로 이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러면서 2025년 6월 이후 가장 좋았고요.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그러니까 YTD죠. 로는 6.2%였고 MOM 전월 대비로 해서는 9월에 0.64%가 되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보시면 요게 그런 게 되겠죠. 자, 이어서 해가지고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또 있습니다. 예, 요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차트가 조금 그렇죠. 꼬라지가 요거 해가지고 0 밑으로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YOY 기준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입니다. YTD 0.5%인데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YTD 마이너스 0.5%.
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면서 우한폐렴 때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 네거티브 테러토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가 됐습니까? 부동산 투자 급감, 인프라 및 제조업 성장 둔화가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도 1월부터 8월까지가 4.2%인데 1월부터 9월까지가 3.0%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MOM 전월 대비로 하면 8월에 고정자산 투자는 8월에 마이너스 0.15%인데 9월에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다. 이게 되고요. 뭐 보셔도 요거 0 기준선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간 게 우한폐렴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실업률은 8월에 5.3%인데 9월에 5.2%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자, 중국 히토류 기습당한 트럼프, 호주 손잡으며 공급선 다변화. 예, 요거는 좀 전에 나왔던 그거죠. 호주 총리 와가지고 뭐 사인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핵심 건물 뭐 4조 2천억 뭐 공동투자, 트럼프는 1년 뒤에 많은 히토류 확보할 거다. 뭐 중국 히토류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 약화 포석, 미중 공정한 협정 체결할 거 이래 떠들고 있지요. 연합지라 시험 보면 미국이 제대로 받아친 것처럼 보인다. 호주를 동원해서 받아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죠. 연합지라시답게 포인트를 갖다가 잘 못 잡고 있다. 자, 우자가 이거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로이터 이 이미지 때문에 우자가 밑으로 내렸는데 로이터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의 이거 히토류 자석 수출이 해가지고 감소하면서 해가지고 공급망에 공포가 우려가 해가지고 촉발됐다 이 말이 지겠죠? 예, 이러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우자가 링크는 다 잡아 드릴 테고요. 간단하게 우자가 요거 기사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벌써 21분이다.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이요. 해관 총서 데이터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가 얼마였다? 8월에 6,146톤이었는데 9월에 5,774톤. 여기인데요. 8월에 6,146톤이었는데 9월에 5,774톤으로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했고요. 히토류 자석 수출 감소를 통해 어디가 영향을 받습니까? 미국의 방위산업, 자동차, 스마트폰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무역 협상용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촉발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참고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YTD로 봤을 때 히토류 자석 수출은 39,817톤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마이너스 7.5% 감소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우자가 오늘 말씀드릴 중국과 글로벌 석유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약간 많이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많은데 항상 그랬다시피 재수없게 서비스 정신 부재한 상태에서 재수없게 드라이하게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네, 요거는 황구15의 올해 1월 1일 기사에 나온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에너지법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발효를 했다 이겁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 야, 그리고 그린 전환 이래가지고 이래 한다 이래죠. 요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우자가 요걸 갖다가 왜 하느냐 뒤에 나오는 본론 때문에 요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에너지법을 갖다가 내놨다. 요거를 갖다가 기억하시고요. 황구15 기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은 새로운 에너지법에 따라 상업용 탱크에 미리 원유를 적재 그러니까 쟁여놓는 동시에 디스카운트된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를 갖다가 기회주의적으로 흡수해왔다. 사왔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탱크가 충분하게 채워지고 그 티팟 그러니까 그 산둥성에 있는 그 독립 정유 공장들이죠. 요걸 갖다가 줄여서 그냥 티팟이라 하는데 더 줄이면 좀 그러니까 산둥 티팟 이렇게 합니다. 산둥 티팟들의 쿼터가 감소함에 따라 쿼터는 누가 줍니까? 중국 당국이 주는 거죠. 이게 감소함에 따라 재고 증가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재고가 증가한 거. 중국의 재고가 증가하는 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차트죠. 보시면 말씀드리면 덕분에 이 주간 차트로 봤을 때 2025년 1사분기 말부터 요거는 주간이죠. W는 위크니까 이 1주, 3주, 5주, 7주, 9주 미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사분기 석 달이면 어떻게 되니까 3, 4, 12주가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요 대충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게 1사분기 말부터 쭉 올라가죠. 퍼런게 해가지고 퍼런게 인벤토리 재고입니다. 퍼런게 쭉 올라가죠.
1사분기 말부터 해가지고 33주차, 요 33주차죠. W33, 요 33주차, 이렇게 됩니다. 33주차까지 중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순수입, 요 뻔한 거 왔다 갔다 정신없는 건 순수입입니다. Net or Imported라고 되어 있죠. 순수입, 원유 순수입은 정유공장 유지 보수, 쿼터 윈도우, 뭐 쿼터 윈도우를 해가지고 어깨 용어인데 그냥 쿼터 받은 그 물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쿼터 윈도우 그리고 차익 거래 등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왔다리 갔다리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석유 순수입은 그렇다 이게 되죠. 9월 들으면서부터 9월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때까지 가지고 38, 24, 24주가 넘어가니까 24주가 넘어가지고 9월 넘어가고 그러니까 33주가 되고 쭉 넘어가죠. 예,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9월 넘어가면서부터 중국의 원유 수입률은 요죠. 수입률은 모든 것을 저렴하게 사는 것에서 적정 재고 관리로 전환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변동폭이 그래도 작아집니다. 보여주고 있고 EIA에서 중국의 원유 저장량을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약 80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80만 배럴 정도가 더 해가지고 저장됐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중국의 원유 재고 증가는 수요 주도 강세가 아니라 국가 주도 재고 정책과 마진 확보 전략의 결과라는 걸 알려줍니다. 인벤토리 가지고 올라간 거죠. 바꿔서 말하면 중국 정부는 디스카운트된 사워 원유라고 있습니다. 사워 원유. 이게 사워 원유가 뭐냐면 이게 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함유량이 원유에 있는 황 함유량이 0.5% 이상으로 정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저질 원유라고 불리는 게 이거 샤워 원유입니다. 샤워 원유. 하여가 중국 정부는 디스카운트된 샤워 원유를 갖다가 매입하고 주로 어디입니까? 이 중동산 원유가 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저 사오는 거. 이걸 갖다 매입하고 국내 석유, 중국 국내 석유 둔화, 수요 둔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제하며 고부가가치 석유 화학 제품 쪽으로 수율을 조절하고 석유 제품 수출 할당 쿼터는 크랙, 이것도 석유판에서 쓰는 용어인데 크랙이라는 게 뭐다? 정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석유 제품 수출 할당 쿼터는 정제 마진이 맞을 때 방출 밸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 때 마진이 된다, 정제 마진이 나온다 이러면은 외국에 팔았다 이 소리가 되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실제 최종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렸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이라고 봤습니다. 왜? 이거 1사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그 33주 때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벤토리 재고 이거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가한 수요,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의 증가한 수요는 소비가 아닌 저장이었다. 인벤토리, 저장이었다. 이게 됩니다. 2025년 4분기 들어서면서 중국의 패턴은 두 가지를 예상하게 만드는데요. 1년이 52주지요. 예, 그걸 계산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또는 러시아의 공급 또는 겨울 정전 사태 등 공급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취약성을 줄이고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그런 옵션을 갖다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그 NDRC라고 있죠. 우자가 뭐 국가발전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하여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에게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옵션, 그리고 취약성을 줄이는 옵션 이거를 갖다가 제공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고 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전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중국의 원유 수요가 상당 부분이 재고 축적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베이징은 원유 구매를 정상 수준으로 완화하고 쟁여놓은 재고에 의존할 경우 원유 시장, 글로벌 원유 시장은 에어포켓이 뭡니까? 배가 깔아앉아 가지고 공기가 얼마 없는 공간에 이제 갇혀 있는 걸 갖다가 에어포켓이라죠. 에어포켓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가지고 요 차트, 이 차트를 보시면 33주 이후 W33 이죠. 33주 이후 중국의 원유 재고는 고점에서 소폭 하락했는데 수입량은 여전히 불안정하고요. 탱크 재고는 목표치 근처에 머물러 있다. 요거 인벤토리 이 자체는 목표치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유가 하락 시에만 원유를 매수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뭐냐면 쿼터네. 산둥 티폿 이 독립정유업체들이라고 있죠. 이들 산둥 티폿이 새로운 원유 및 석유 제품 쿼터를 받고 크랙 정제 마진이 확대된다면
중국은 시장 순안정자의 위치, 즉 롤링 매수도 이거 기름판 하는 거대. 원유 선물거래에서 기존 선물 계약 포지션 청산하고 만기일 및 행사 가격에 따른 새로운 포지션을 개설하는 짓, 이걸 갖다가 롤링 매수라고 합니다. 하여튼 중국은 산동 티폿이 쿼터를 받고 이러면, 그리고 정제 마진이 확대된다면 중국은 시장 순안정자 내 스테빌라이저로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되고, 또 다 반대로 쿼터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누구한테? 산둥 티폿, 여기에 쿼터가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중국의 산업 활동이 부진할 경우 재고는 정제를 하겠죠. 재고 정지하겠죠. 정지하고 수입 물량은 감소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브렌트하고 서브 텍사스유 선물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요거가 확대되고 저 글로벌 원유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됩니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2015년 중국의 원유 수요 강세는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비축분과 차익 거래에 따른 것이었다, 이게 되고요. 중국의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 스텔스하게 구매하던 거, 누굽니까? 중국 자식, 중국이 재고로 쌓은 거, 스텔스한 구매자를 잃고 유가는 저장량보다는, 그러니까 재고보다는 거시경제 성장과 진짜 백이 최종 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앞으로 유가에 별로 좋은 전망이 아니다, 수요가 영 별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예, 넘어가고요. 아유, 이거는 뭐 다 얘기하려니 좀 그렇네. 너무 테크니컬한데. 아야, 금덩이 빨리 말씀드리죠. 금덩이는 어제 해가지고 2.50%또 많이 올랐네요. 올라가지고 1온스에 4,356.27이 됐습니다. 우짜겐 쪽으로 금덩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파도가 들어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웨이브를 계속해서 탈 거다라고 우짜겐 쪽으로 보고요. 우짜는 이미 4,500달러, 이 주간으로 봤을 때 이 요번에 어디까지 열려있다? 4,500달러까지는 일단 열려있다라고 우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해가지고 2, 4분기에 금덩이를 갖다가 가장 많이 사고 많이 판 국가들 지금 이거 랭킹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뽑은 건데요. 1등이 누구다? 폴란드가 18.7톤,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이 15.7톤, 터키가 10.8톤, 그리고 중국이 6.2톤, 그리고 체코가 5.2톤 되고요. 제일 많이 판 거는 싱가포르 해가지고 마이너스 11톤을 팔아제끼고, 우즈베키스탄은 마이너스 3.1톤을 팔았다. 독일도 1톤을 팔았다. 이게 됩니다. 2, 4분기에 금을 갖다가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누구다? 폴란드다, 이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보시죠.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0.78%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52.35달러가 됐습니다. 은덩이의 경우 우짜겐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열려있는 그 공간이 있긴 있는데, 지금 말하면 우짜보고 너 사기꾼이지 이래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안 드립니다. 하여간 여기보다는 많이 높다. 하지만 우짜겐 쪽으로는 지금 이번에 좀 코렉션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렉션이 온 뒤에, 좀 전에 말씀드린 금덩이 4,500달러도 똑같습니다. 좀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4,500달러다, 이렇게 보고요. 은덩이도 똑같습니다. 하여간 우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우짜가 생각하는 은덩이, 이번 사이클에서의 은덩이 열리는 값은 나중에 우짜가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달러 인덱스 보시죠. 달러 인덱스 어제 가지고 0.18% 상승해서 98.610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뭐 추세는 조금 뭐 엇걸어졌는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더니 22평선 위에 올라 있고 이래 되네요. 아니, 뭐 달러 인덱스는 어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래서 뭐 지역은행 위기 문제도 있고 뭐 셧다운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리 움직이고 있다. 넘어가고요. 내가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어제 가지고 하루 동안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03% 좋아졌다, 이 말이죠. 찔끔 뭐 좋아졌다 말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평타 쳤다, 이걸 보면 되는데, 하여간에 원화는 마이너스 0.03% 달러 기준으로 좋아져서 1달러에 1421.48. 이게 뭐 좋아진 거예요? 캡처한 거는 우짜가 6시 50분에 캡처한 겁니다. 이제는 뭐 1,400원은 보이지도 않는다. 넘어가고요. 엔화는 어제 가지고, 이거는 달러 인덱스만큼 좋아졌죠. 달러 인덱스가 0.18% 해가지고 상승했으니까, 해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그 폭을 갖다 좀 받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엔화가 지금 이래 좋아진 거는 뭡니까? 엔화가 좀 좋아졌단다. 엔화가 싸진 거는 뭡니까? 이게 싸진 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달러 인덱스하고 그대로 받아서 한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훨씬 상태가 뭐 평가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엔화는 달러 인덱스 상승한 만큼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0.696N이 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이거 벌써 34분이네. 시간 조절이 또 안 되네. 자, 우크라이나 뒤에 또 남은 것도 많은데,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죠.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오렌부르크, 요 근처에 있는 겁니다. 오렌부르크 천연가스 처리 공장 억수로 큰 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후 자국 석유 생산 업체들과 연락을 취했다. 비상망을 갖다가 가동했다. 이 소리죠.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SNS에다가 오렌부르크에 공격을 가했으며 러시아 사마르 지역에 있는 노보쿠이 비세프스크 정유 공장도 공격을 받았다. 이래 했고요. 하여간 오렌부르크 시설은 카자흐스탄, 요 밑에 있는 게 카자흐스탄이죠. 요게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카라차가낙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처리했는데, 공격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 수입을 갖다가 중단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포크롭스크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좀 말씀드리죠. 이거는 친우크라맵이고요. 우짜 와가지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를 하니까 포크롭스크에서 러시아군이 갈려 나가고 절단 나가고 있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그런 무협지가 이빨이 먹히는 데 가서 하시고, 우짜 유튜브 와서는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우짜 유튜브 와서는 구라를 그때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우크라맵 일부러 우짜가 낀가 놓고요. 이거 뭐 도심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그나마 많이 축소해서 한 거다. 이게 되고, 자, 러시아 맵 보시죠. 절단 났죠? 네, 절단 났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온 천지로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쌈 묶였고, 엉망진창이죠. 자, 말씀드리면, 포크롭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단계적으로 현재 철수 및 후퇴 중이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포크롭스크 점령전 마무리를 위해 지상병력을 대규모로 보충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붕괴되고 있고, 철수용 최종 직결지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물론 토레츠크에서 전에 그랬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은 포크롭스크 외곽에 또 진을 치고 머물러 있겠지요. 외곽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것이 뻔하게 예상되지만, 작전상으로는 포크롭스크 방어선은 곧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짜겐 쪽으로.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보시면 BDC Dev Risk Blowout 되죠. 이게 뭐 BDC 나오니까 뭐냐일 것 같은데, BDC가 뭐의 약자냐면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 회사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우짜가 관련해서 영상도 이미 올렸다시피 AI 버블, AI 인프라 버블, 그리고 뭐 관련해서 우짜가 영상을 갖다 회원용으로 이미 올려놨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자, 말씀드리면 시티그룹 글로벌 신용전략 책임자인 마이클 앤더슨은 투명성 부족은 사모신용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걸 뜻하고, 이는 어느 정도는 눈을 가린 채 투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이게 언제입니까? 해방의 날 이벤트죠.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BDC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들의 주가,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는 최근 수년 만에 최저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고, 하락했고, 투자 능력을 높이기 위해 BDC가 발행한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2025년 해방의 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됩니다. 파이낸셜 스프레드라고 적어놨죠. 자, 넘어가고. 네, 이건 해가지고 우짜가 전기 먹는 하마, 또 AI 얘기입니다. 말씀드려보면 그 데이터 센터 쪽 얘기인데, 데이터 센터 쪽의 경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짜가 뭐 차트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전기를 그렇게 안 먹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글로벌 뭐 이래가지고 보면은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그래 많이 안 먹었는데, 요즘은 미친듯이 먹고 있다. 미친듯이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체 데이터 센터 중 절반 이상이 5메가와트 미만의 전력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하지만 2025년 짝대기 세워놨죠. 2025년 현재는 수백 메가와트는 기본이고요. 일본은 기가와트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나중에 다 문제 터진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그거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전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를 먹는 하마인데, 전기를 갖다 누가 생산을 해줘야 될 거네요. 어디 생산하겠습니까? 이리 보시면 위대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나오고 이렇게 나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색하고 허연색, 이 두 개가 뭡니까? 허연색이 CCGT 천연가스고요. 콜, 그러니까 이거는 석탄이고요.
즉 무슨 말이다. AI가 먹을 새로운 전력 수요 중 대부분은 위대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탄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 정동영이 좋겠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